화가 방정아의 신작전이 부산 공간화랑에서 열렸다. 화가 주변의 일상에서 찾은 이야기들이 화랑에 가득하다. 되게 전망이 좋은 데는 아닌데 계절별로 늘 꽃이 피는 거야. 너무 뭐랄까 그것만 지나가면 내가 조금 앞에 마음이 무거웠다가도 지나가면서 마음이 탁 편해지고 감사하더라고. 꽃에 둘러싸인 화가 자신. 방정아는 일상이 주는 느낌에 집중하며 그것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의 제목도 이야기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 읽는 순간 어떤 소통에 실패한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성은,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성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는 게 좀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진짜 뭐 기승전결이 보이는 이야기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우리 현실 삶에 기반했다는 의미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라는 게. 우리 삶을 바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방정아는 최근의 지진이나 원전 사태도 그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게 그 테트라포트 우리가 흔히 보는 부산의 풍경이죠, 그죠? 저기 고층 빌딩, 저쪽에 원전이라든지 뭐 또 지진에 대한 걱정, 공포가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근래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정도가 지금의 제 작업인 것 같고. 방정아는 그림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담았고 싱크홀 같은 시사적인 이야기도 그렸다. 그림 속에서 세상은 애타게 무언가를 털어놓는다. 화가의 안테나가 세상을 향하는 이유다. 방정아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영화 천년학의 촬영지를 찾았다. 원작자인 소설가 이청준의 작품을 회화적으로 해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좀 이 천년 그 선악동 나근에서 이 배경이 뭐라고 이런 게 좀 나오죠. 바다하고 물론 관계가 있죠. 근데 여기 산이 있죠. 예. 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학을 닮은 산. 산은 영화 속에서 판소리에 깨어나 하늘로 비상한다. 그 소리의 주인공들이 앉았던 곳을 찾았다. 위에 올라가요. 여기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소리하고 소리꾼들이 소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배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싹 바다가 물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가운데가 머리고요. 아, 머리. 양쪽이 날개죠. 네, 정말 이렇게 둥 뜨는 느낌이 있어요. 한 번의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 천년을 기다린다는 학. 그 학의 전설을 그린 이청준의 문학 세계는 화가에게 어떤 세계를 가져다 줄 것인가? 화가는 전설에 취해 점점 더 빠져드는 자신을 그려넣었다. 장흥 문학길 전시회는 장흥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화가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전시회다. 제가 이번에 작업한 곳이 이 지역이거든요. 이승우 생가, 가슴앓이섬, 정남진 요게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화가 방정아의 협업 상대는 소설가 이승우다. 소설 속 다양한 장소와 인물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탄생했다. 여기는 장흥의 이제 이승우 선생님의 소설 배경이 된
곳입니다. 암호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승우 작가의 생의 이면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어떤 감나무 집,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이라는 소설에서 어머니가 옛 애인을 찾아가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의 한 장면. 같은 공간에서 소설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 궁금증이 화가 방정아를 몇 년 동안 이 작업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그 시작은 황순원 탄생 100주년 프로젝트. 고개사라는 단편을 맡았다. 한국전쟁 피난 경험을 자전적으로 다룬 이 소설에서 방정아는 황순원 가족의 고통과 희망을 따뜻하게 그려냈다. 소설을 그림으로 엮어내면서 방정아는 회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다.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그걸 압축하거나 느릴 수 있다는, 물론 이제 압축했을 때 굉장히 단단해지고 엑기스만 나는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화가 방정아는 최근 이곳 산동네로 작업실을 옮겼다. 여기 왔던 작가분들이 이제 쑥하고 쑥박 뒤로 이렇게 벽화를 그리거나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는 또 제 이름 끝자를 딱 따가지고 이렇게 느낌표, 예, 아예 느낌표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이렇게. 집안에도 동료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벽과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다. 작업실 2층에는 그녀가 어떻게 세상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다. 그림은 세상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부산에서의 내가 생각한 여성들, 그리고 강한 여성들, 되게 어둡지만 힘들지만 뭔가 이렇게 헤쳐나갈 의지가 강한 어떤 여성들을 한번 담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나름 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여성들의 담담한 눈빛은 아무리 거친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 의지는 화가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 초기 그림에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이 많다. 여기서는 약간 묘한 권력관계, 그러니까 뭔가 많이 뭘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길들이고 그 길들여지는 존재가 무방비한 상태로 입을 벌리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제가 어떤 권력관계랄까요? 1980년대 군부 독재 당시 대학생이었던 화가 방정아는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80년대 후반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게 되었던 사회 문제, 민족 문제 이런 것에서 제가 거의 뭐 따로 놀거나 자유롭거나 이러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뭐 내가 살고 있는 이 곳과의 어떤 교감을 이루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곳으로 작업실을 옮기면서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되었다. 네, 작업하다가 나의 즐거움이 또 하나 있는데 저기 보이는 조각 바다입니다. 한 번씩 벽고동 소리도 크게 들릴 때도 있고 뭐 그래서 딱 보면은 여객선이 와 있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은 더 넓어지고 이거는 더 또 내가 깊어졌다. 또 하나의 이 그림요. 또 제가 즐겨하는 어떤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일상적인 뭐 어떤 굉장히 좀 많이 무거운 것 어떤 뭐 사회적 이슈나 이런 거 연결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의 모습에 가까운 느낌 이런 걸 항상 좀 또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광안리라고 이제 제목까지 이렇게 크게 적었습니다. 광안리에서 내가 느낀 느낌들. 광안리에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느낌들.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요즘 그렇죠, 사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고립되어 외로운 사람들. 화가의 눈에 비친 요즘 사람들이다. 그녀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가 방정아를 떠받치고 있는 특별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이다. 주로 여자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분은 여장한 남자, 엿장수 아저씨인데 자갈치에서 만났던 그 굉장히 강렬한 인상의 엿장수 아저씨이고 그렇네요. 대부분 여자네요. 여성에 대한 섬세한 통찰. 그것이 바로 화가 방정아의 힘이다. 잘 지내나요? 요즘은 바쁜가요? 또 만나요? 다음번엔 맛있는 밥을 먹어요. 전화할게요. 가끔 연락해요. 안녕. 글쎄 뭐 좀 이건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목이 비밀이라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쉬다가 보니까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죠. 여성에 대한 남다른 통찰은 자연스레 유머를 동반한다. 현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가진 것이 없으면 철새도 외면하는 세상이다. 극장 전 나의 첫 영화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다. 화가들은 자신의 추억 속 영화를 회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을 전시했다. 괴물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를 가지고 또 작가가 또 재미나게 표현했네요. 괴물이 뭘 물고 있는지, 그 아래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표현한 걸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20명의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영화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방정아의 영화는 오라의 공동묘지다. 실제 영화보다 조금 더 으스스하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뭐 해골이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고 하는데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오라의 공동묘지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거는 내가 사진 보고 했긴 했는데 이번 전시가 첫 영화잖아요. 진짜 그 최초의 영화가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서 아마도 그럴 거예요. 뭐 첫 영화일 리는 없고 제가 오라의 공동묘지를 제가 혼자 가서 극장 가서 본 첫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포 영화 오라의 공동묘지. 방정아는 여기에 자신만의 해석을 시도했다. 포인트는 요
유리각 안에 있는 남자 주인공인데. 아, 그죠. 예, 보통 옛날에 그 당시에 유리 이 상자 안에 인형을 장식하는 게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는 그 남자 주인공을 딱 이렇게 넣은 건데, 그 사실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사실은 제가 많이 변형 조합을 한 구성입니다. 사실은.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가면서 방정환은 직접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한때 가수였지만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다. 한때 잘 나가는 가수였던 나는 성대 결절로 가수 생활을 접고 노래방을 차렸다. 여자는 우연히 기적의 약을 주었고 목소리를 되찾아 노래를 하게 된다. 그 감동의 순간을 화가 감독은 자신의 환상적 그림들로 채웠다. 이야기 전체를 압축하는 한 장 한 장의 그림들을 통해 영화는 절정에 달한다. 선생님한테는 영화도 일종의 그림이에요. 그렇게 사실 결국은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사실 그거를 보조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살짝 이야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화가 방정환은 요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 한동안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녀는 지금 그림 소설, 그래픽 노블을 구상하고 있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큰 재앙이 있은 후 폐허가 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3명의 주인공. 이들은 폐허가 되기 이전에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다. 달라진 세상,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현자의 옷장입니다. 보관함이 늘 쓸 수 있는. 여기에는 이제 옷 여름 겨울 다 따로따로 있고, 여기에는 세면도구 다 이렇게 다 보관하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랬듯이 방정아의 그래픽 노블도 아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 현실을 전하는 안테나. 그것이 그녀의 오래된 역할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 손과 내 시각을 통해서 나왔을 뿐이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내 방식으로 조금 필터링해서 압축돼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그것을 내가 제대로 캐치하는 순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가 방정환은 끊임없이 캔버스 바깥을 기웃거린다. 그러나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방정아만의 저력은 아니었을까? 세상 바깥으로 연결된 방정아의 안테나는 익숙하고도 낯선 신호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세상을 그려내고 있다.